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현대힘스, 조선이 요즘 슈퍼사이클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슈퍼사이클의 힘을 잘 받아서 성공적으로 상장하고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는 1월 18일 수요일 청약 예정일이고요. 그리고 1월 26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블럭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있는 이 후미, 중간, 그리고 프로펠러 있는 곳, 여기가 앞부분. 그러니까 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배들을 지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쫙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치 레고를 쌓듯이 하나하나 블럭을 붙여서 여기에서 용접을 칙칙 해가지고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이 블럭들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시겠지만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 즉 현대 계열사에만 지금 거래처가 좀 몰려 있는 상태고요. 단조로운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매출처가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요, 조금 특이한 게 자본잉여금인데요. 자본잉여금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300억 원이나 늘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제가 사실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려고 슬슬 각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나중에 주주 구성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3년 3분기까지의 당기 순이익이 2022년 1년 전체의 당기 순이익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더 적은데 당기 순이익은 높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의심스럽고 주식 마사지가 좀 재무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선 사이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00% 마사지라고 보지 않고요. 업황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자본잉여금이 이제 배당으로 혹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현대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던 이 지분율이 허큘리스 홀딩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게 75%까지 주식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 그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엑시트 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많이 있으면 이 자본잉여금들을 배당으로 빨리빨리 돈을 회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확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깔끔합니다. 여기 이제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21%고요. 허큘리스가 53%입니다. 아까 전에 75%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바로 구주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벤처 금융이 없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이 늘어난다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낮습니다. 현재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80억 정도입니다.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주 매출이 이렇게 있는데 약 200억 정도의 구주 매출이 있고요. 이쪽 사모펀드에서는 빨리빨리 처분하고 엑시트를 해서 다른 기업을 아무래도 투자하고 싶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자본과 자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PBR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이런 조선 큰 메이저 조선사들도 PB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PBR 뭐 1 이하일 때 사서 뭐 1.2대 팔면 된다. 이런 식의 투자 방법도 많이 소개해 주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현대힘스가 나와 있는 평균 PBR을 1.69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KSP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평균을 내기에는 이거 한 개만 너무 올라가서 1.69는 조금 고평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8,300원이고요. 밴드 상단이 6,3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나지만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아집니다. PER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4개 기업이 있는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다른 기자재들보다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7인데요. PER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업을 했을 때 24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도 사실 조선기자재 업체 영업이익률 봤을 때는 좀 높게 평가해주고 좀 후하게 평가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들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왔어요. 아까 그 피팅 업체 같은 경우 뭐 성강밴드나 태광 이렇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PBR이 0.6, 0.7이에요. 요 두 개 기업은 세계적인 뭐 피팅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PBR이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69로 PBR을 잡고 퍼밸류에이션도 지금 10과 6인데 퍼밸류에이션도 24를 잡았어요. 굉장히 뻥튀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공모주 약간 펌핑 된다는 느낌으로 최대로 봐주면 한 20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 넘는 게 잘 없어요. 여기 STS중공업, 삼성, SK, 뭐 1승 이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PER 밸류에이션이 20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카본도 20을 넘어가지만 대부분이 20보다 아래다. 그러니까 PER 20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높게 후하게 봐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아집니다.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2023년 3분기의 순이익이 72억이기 때문에 연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96억이 되고요. PER 21대 1920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2190억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밴드 상단이. 그러면 2024년 결국에는 미래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조선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10% 성장을 해도 PER 20이면 2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가 만약에 6300원이 밴드 상단으로 결정된다면 이 기업은 그냥 적절한 가격이다. PER 20으로 본다면. 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결코 싸게 나오지 않았다. 역시 사모펀드다. 비싸게 잘 파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에셋증권 1월 18일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해주시면 되고 약 3억에서 4억 정도 일반 청약 한도가 될 것 같고요. 최소는 한 31,500원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업이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모펀드 거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발전, 기업의 영속성 이런 것보다 도망, 파는 거에 관심이 많다. 자본 잉여금 쌓아두고 3분기 때 단기 순이익만 쫙 올라가고 이런 행보가 뭔가 의심스럽다. 역시 배당을 통한 또 탈출 아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주 매출도 부담이 됩니다. 아까 전에 219억 정도 밴드 상단 기준 구주 매출 부담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주 매출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부담스럽지만 기간 수요 예측할 때 구주 매출이 있으면 좀 잘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단순하죠. 현대가 뿐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에는 밸류에이션이 무시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모가가 중요하겠죠. 6,300원보다 아래로 나와야 매력도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힘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